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성우경 소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수염을 안 깎고 와가지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네. 원래 이제 저희 큰딸이 고3이어서 저희도 이제 입시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이제 고1이어서, 네, 고1의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전문성이 잘 발현은 안 되고 있는, 네, 그런 지점이 좀 있지만, 일단은, 네, 나머지 이제 학부모님들께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지 않은 강사니까, 네, 잘 들으셔도 일단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교를 이제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뭐 유튜브든 어디에 이제 설명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정보들이 있으실 건데, 네, 이런 부분들도 역시 복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의 경력에 의해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 부분들을 잘 학생에게 적용을 하셔서, 네, 실천을 하신다면 나중에 4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이라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간에 뭐 예전부터 한 10년 돼가는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일반고가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제일 많잖아요. 그럼 그 일반고의 학생들이 뭔가 상위권 대학을 감에 있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뽑는 비율도, 네,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그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전형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종합전형을 설계하고 평가했었던 일을 했었고요. 한 5년 정도 가까이 입학사정관을 좀 했습니다. 의예과 평가도 3년 가까이 했었고요. 의예과 평가는 많은 사정관들이 있는데 아무나 안 시킵니다. 네, 에이스들만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자랑 좀 잠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교육청에 한 2년 1개월 정도 근무했었는데, 이때도 입학사정관 출신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선발하는 거였고요. 그때 한 20몇 대의 경쟁률 뚫고 이렇게 들어갔었던 부분이고, 네. 제주도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네, 거기에 가서 일단은 대입지원관이라고 선생님들을 주로 컨설팅 해드리는 일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유는 제주도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반고에 많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저런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6년 넘게 이렇게 일단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6년 넘게 활동하고 있고, 여기까지 저희가 조금 팀을 꾸려서 확장을 해서 왔었던 부분인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사기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닐 거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고등학교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입이 이제 곧 원서를 쓰셔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중3이어서 네, 어떤 이제 특목고 같은 부분들은 미리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 약간의 애로 지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런 고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드리고 강동구의 고등학교의 현황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예,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입시가 결국은 대학을 잘 가고자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선택의 문제들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시의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부터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입시 준비를 안 하고 계셨다면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저의 큰딸과 둘째 딸의 실패의 어떤 경험들을, 네, 노하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고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요. 고교학점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고1부터 바뀌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두 번째 고교학점제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고교학점제가 이슈죠. 선생님들에게도 이슈이시고 일거리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또 따끈따끈하게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고교학점제의 부분에서 원래 하고자 했었던 방향성에서 약간 또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교과 세특이 과목마다 500자라는 글자가 적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500바이트의 글자가 적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후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이 어떻게 보면 1학기 과목이 있고 2학기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어서 각각 500자가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하도 원성이 크다 보니까 1학기에 작성해야 될 걸 2학기에 해도 된다. 이렇게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어찌됐건 변화된 거는 천자였거든요. 1학년들이 교과 세특이 적힐 글자가 천자였는데 500자로 그냥 줄이겠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건데 열심히 1학기 거를 지금 작성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발빠르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죠. 2학기에 수업 내용이 되니까 빼야 될 거 빼고 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뭔가 이렇게 말 잘 듣고 했던 분들이 약간 손해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생겼는데 이런 이제 변화들이 뭔가 계속 만들어 가지고 있는 시점들의 이 고교학점제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교학점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차원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교학점제로 가다 보니까 네, 수능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능이 왜 또 이렇게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문이과 통폐합 이 이야기는 어렴풋이 어디선가 들으신 것 같죠. 2022 때 더 확장이 확실하게 됐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수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사 제목 이렇게 찾아보시면 2년 전 기사인가로 생각이 되는데 수능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시에서 건대 기계공학인가를 들어갔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지금 학교를 입학하게 됐냐면 연세대를 들어갔습니다. 교차 지원을 해서 연대 경영학과가 합격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문과 침공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문과에서는 아무리 과목 선택을 잘하고 이런다라고 해도 이과에서 과목 선택해서 잘 본 친구들을 이길 수 없는 구조. 이거를 계속 뭔가 이렇게 조금 보정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의 변화들이 같이 논의가 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1 친구들부터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냐면 예전에 수능들은 막 선택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국어에서도 선택하는 것들이 있고 뭐 화작을 할 거냐 언매를 할 거냐 뭐 이랬었던 부분. 수학 같은 경우도 화통, 인문 쪽에서 하는 과목이죠. 미적이나 기하는 이과 쪽에서 했었던 이제 과목들이고 영어에서 뭐 부분의 선택은 없지만 사탐하고 과탐에서 이제 선택 과목들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고 아무리 만점을 받아도 점수가 똑같은 부분들이 아니라 다르거든요. 표준 점수를 활용하거나 변환 표준 점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정시에서 뽑게 되는데 그 갭 차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편안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공통으로만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지금 뭐 문이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고교에서는 문과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이 여전히 좀 있기도 하고 이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여전히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선택권이라는 게 없는 거죠. 네. 국어 같은 경우도 선택이 없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이런 지점들로 지금 이렇게 묶여지는 부분들이고 수학에서도 대수, 미적분, 원이 그냥 수원수투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률과 통계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사회하고 과학은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만 문제를 출제하겠다. 그러면 문과침공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이과를 뭔가 나눠서 이미 뭐 나눠서 뽑는 부분에서 어떤 가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옛날 부분이고 크게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것 자체에서 오는 이점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능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차원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하나의 큰 축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대학을 가는 게 하나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잖아요. 고등학교에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시에서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이제 변화들 때문에 누구나가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수능에서는 변별이 힘들겠구나. 어디가? 최상위 친구들이. 문제는 그럼 어디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라인의 학교들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의예과 만점이에요, 다. 그럼 누구를 뽑지? 뭘 보고 뽑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막 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수능 만점자도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그런 어떤 차이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상위권에선 이미 예견되어 있고 그래서 변화들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 지점은 뒷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변화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정시의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잘해서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잘 가보자. 이 지점이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의 변화인데요.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단일화, 이렇게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1등급은 4%였거든요. 4%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지금의 1등급은 1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전 선배들, 2학년 친구들이 하고 있는 성적의 체계에서는 11%까지가 2등급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등급이 지금 고1과 앞으로 이제 친구들이 받을 성적에서 1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 선배들의 2등급이 들어가 있는 거죠. 1%만 빠져 있는.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최상위 학교들의 고민이죠. 우리는 1등급 위주로 뽑혔는데 교과에서 2등급은 택도 없었는데 이게 뭐야? 지금 1등급 안에는 성적이라는 거에는 그 교과 전형이라는 건 성적만 보고 뽑는 전형인데 그 숫자 그대로를 인정해 주거든요. 넌 배제니까 성적을 더 좋게 봐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숫자는 숫자로 그냥 인정되는 교과 전형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1등급이 2등급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들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되지? 이 지점에서 성적에서는 이제 변별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지점들이 일단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일단은 되게 되고 2등급은 3등급, 4등급 초반까지도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지점들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대학들이 이제 교과 전형에서 애매해지는 지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27학년도까지도 교과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46% 정도로 되게 높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수도권에서 주요 대학이 한 11% 정도인가? 요렇게 이제 뽑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반고에서 최상위 1.0에 가까운 성적을 했었던 선배들은 골라갈 수도 있는 의예과는 좀 아니지만 1.0이면 의예과도 도전해 볼 수도 있죠. 이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성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눠졌었던 지점들이 되게 뭉뚱그려지기 때문에 최상위 학과들, 최상위 대학에서는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들이 일단은 되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을 하는 부분에선 1.0에 가까운 성적을 만들수록 좋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성적대가 그래도 변별은 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대개 소수점까지 가는 자리의 점수들로 변별이 될 건데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고교학점제 1학년들이 지금 한 학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계적인 이론상으로 치면은 10%의 1.0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은 제 기억에 1.5가 안 넘었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전국 평균이 2.2%가 살짝 넘나? 2%가 안 되나? 요런. 그럼 무슨 얘기냐? 100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면 1.0이 원래는 10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 안에는 2명 넘는 학교가 드물다. 그래서 배제도 지금 1학년 학생의 1.0인 친구들이 10명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문고가 6명?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0을 지금 맞는 친구들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일반고 가서 1.0이 되게 기해지는 겁니다. 전국에 어느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7,000명 정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1학년 때 어떻게 보면 7,000명 안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2학년이 갔을 때 문제거든요. 여기는 과목에 따라서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2학년 가면 이제 친구들 중에 다크호스들이 막 생겨요. 뭐 하나만 봐요. 그러니까 막 전교 등수로 치면 100등인데 생명은 제가 1등이야. 막 이런 친구들.
그러면 앞쪽에서 1학년 때 1등급에 들었었던 그 10%의 인원들이 인원이 줄게 되면서 반토막 나서 이제 반절로 줄었던 비율은 10%로 똑같지만 인원적으로는 그렇게 줄었던 부분에서 다크호스들도 떠오르고 막 이러니까 1등급을 유지하는 게 2학년 가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지금 예비 고3 이제 고2들 친구들이 올라가서 1.0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놓고 보시면 그러면 엄청 좋은 위치에 있다. 대학을 조금 더 준비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만 잘 맞춘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학을 훨씬 잘 갈 수 있는 길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런 이제 성적의 변화에서 변별의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요런 어떤 이점들도 있다. 그러면 일반고에 가서 성적 잘 만들어 놓는 거, 1.0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걔네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학 잘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점들이 충분히 있다. 요렇게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성적의 변화가 일단은 요렇게 있었다. 원래는요, 근데 요렇게 등급으로 하는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조금, 어디에 가 있는, 큰 집에 가 있는 한 분 때문에 요것도 바뀌었던 부분인데요. 원래는 중학교처럼 절대평가화 하기로 했었습니다. 문정권이 이미 확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탈바꿈했던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변별이라는 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최상위의 극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 1점 몇 요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변화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성적의 변화 가운데서 2학년부터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 또 뭐냐면, 원래 이 안도 이제 바뀌었던 부분이거든요. 보통 교과가 5등급 체계로 간다라는 건 원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하나 더 추가됐던 부분이 전문 교과까지 5등급 체계로 가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문 교과를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 과목들이 이제 예전에는 A, B, C, D 이렇게 가기로 했었던 부분들이 5등급 체계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고 그런 상황에서 등급 따기가 정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위에 때까지 했었던 그런 어떤 등급을 만드는 부분에서 더 힘들 수 있는 영역들이 일단은 되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1학년 때 5, 1등급을 했었어도 2학년 때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럼 어떻게 보면 2학년 때 1.0이 지금 2%가 안 되는 부분이 더 줄 수도 있는 이런 지점들이 되고, 근데 나는 놓치지 않고 1.0을 내 자녀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입장에 입시에서는 되게 유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고입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입시는 사실은 이렇게 오셔도 들을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 정확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입정보 포털이라고 네이버에 그냥 치시면 여기 사이트가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럼 들어가시면 고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정확하게 일단은 있는 부분이셔가지고 요런 이제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의 이제 고입에서는 이런 체계죠. 영재학교가 있고, 영재학교는 어떤 중학교 1학년이어도 시험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준비만 되고 그 과정들을 통과한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 체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영재학교가 있고, 영재학교 친구들은 보통은 일반 대학을 간다라기보다는 스트대학이라고 하는 과기원들 이런 데들에 좀 보통 가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 영재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고에는 많이 하시는 과학 중심의 과학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가 있고 국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 쪽에, 그 다음에 특성화 쪽에서 더 이렇게 수준이 있는 마이스토고라고 하는 쪽에 이런 이제 특수 목적고들이 일단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수 목적고들은 조금 더 어떤 전형들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의 이제 어떤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그런 형태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특성화고 그런 지점들이 계속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유형 사립고, 뭐 공립고, 그 다음에 뭐 자사고, 이런 과학중점학교 일반고, 이런 체계들의 일단은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뭐 일반고를 갈 때는 특별하게 준비할 거는 사실 없죠. 왜냐하면 서울 여기 지역에서는 다 배정이진 거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어떤 이제 자사고를 가지 않겠다, 특수목적고를 가지 않겠다, 뭐 그런 맥락이라면 결국은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런 이제 우선순위를 막 고등학교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때 중학교 뭐 3학년의 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담임은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몇 번을 쓰는 게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정보들이 조금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의 상의를 이렇게 조금 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일반고를 갈 건데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으로 내가 쓴 대로 뭔가 된다라기보단 아무리 랜덤으로 돌아가지만 그런 기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의하시면 일단 좋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특수목적고에서 특별하게 어떤 입시들을 하는 쪽들을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외고나 국제고는 사실은 거의 같은 어떤 모양새인데, 국제고에서는 국제학 관련된 교과의 어떤 전문 교과들의 수업들이 더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류이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동일한 어떤 기준들로 뽑는데요. 1단계는 성적의 부분과 출결 부분, 요렇게입니다. 근데 성적을 다 보느냐? 아닙니다. 영어가 올 A다. 그럼 언제든지 외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국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냐면 올 A면은 요즘엔 올 A가 아니어도 외고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최상위가 아닌 경우에 좀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1단계 그런 부분에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성적이 있고 면접 점수를 통해서 면접에서 받는 점수를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구조여서, 사실 외고 국제고는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준비되어지고 자소서 쓰는 부분들, 혼자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유튜브 자소서 어떻게 쓰세요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소서 써 뭐 이런 것들 도와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필은 안 해주지만, 그런 지점에서 평가자가 보고 싶은 부분들을 볼 수 있게 쓰는 게 맥락이거든요. 글쓰기 평가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건 글을 잘 쓰는지를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게 잘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통해서 면접 과정에서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근데 뭐만 영어 성적이 일단 5월 A라면 그런 지점이 조금 있고, 출결에서 일단은 지각 3회면은 결석 한 번, 요런 건데 결석 한 번 할 때 아마 점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런 구조가 되거든요. 보통은 그런 지점들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들어가서 잘할 수가 있을 거냐.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런 경쟁을 만약에 한영외고 그래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어떤 이제 외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서 그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이제 성적을 잘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점만 확보된다라고 하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여기 간다고 그냥 대학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뽑아주는 것들은 옛날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서류상에서 어느 외고인지 이런 지점들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자도 추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들이 좀 있어서 일단 그런 지점들을 고려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울 방식의 자유형 사립고는 더 간단합니다.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추천 선발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면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면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지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만 준비된다라고 하면 역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배제고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지점의 고민들이 필요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고민의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 이외의 방식에서는 내신 성적을 1단계에서 보는데 영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게 되면서 국영수 중심에, 그 다음에 출결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전국 단위의 서울 이외의 이런 어떤 전국 단위의 자사고를 생각하시면 급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갈 수 있는 거냐, 성적을 뭔가 만들 수 있는 거냐, 뭔가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주눅들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냐, 어떤 이런 성향과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과학고가 제일 복잡합니다. 학교장 추천도 일단은 받아야 되겠지만 내신 성적도 하고 서류라는 거, 학생부를 보면서 평가도 이루어지고 면접도 몇 차에 걸려서 일단은 하게 되는데 그 면접들이 조금 일반적인 앞에서 했던 자사고나 외고국제고의 면접이 아니고요. 실제 이 친구가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었고, 이런 지점들, 그 다음에 어떤 활동 속에서 또 질문들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과고의 준비는, 영재고의 준비는 꽤 많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과고삘이다. 진짜 과학을 좋아하고 혼자 했었던 부분이 있다. 과학은 잘한다. 근데 뭔가가 더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수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영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라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지점에서 어떨 것이냐, 그리고 학교 생활 중에 중학교에서 어떤 실험과 탐구와 이런 것들을 좀 했었던 성향들이 드러나 있는지,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과거는 일단은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시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일반고는 뭐 준비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할 거냐의 준비를 고민하시는 지점일 거고요. 여기에 또 정보인데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제 고등학교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지점들이셔서 이 사이트도 일단은 활용하시면 좋고, 일정 안내 이런 것까지 정리가 쫙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일반고 아닌 자사특목 뭐 이런 지점들이 어떤 고민을 하신다면 약간의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동구의 고등학교 정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관점에서는 입시 관점에서의 어떤 이제 필요 정보들만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이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1학년 국어 선생님은 어떠세요? 수학 선생님 어떠세요? 이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같은 학교여도 어떤 선생님들이 어느 학년에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일단 있는 분이고, 입시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정보는 서울대학교에 최종 합격했던 인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시까지 포함된 거는 아니고요. 수시의 부분에서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름이 안 올린 대학들은 일단은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봤었던 자료에서 일단 없었던 대학들입니다. 최근에 25년부터 22년도까지 있었던 정보이고, 여기 점인 부분들은 확인이 되지 않는 지점이어서 이렇게 해놨었고, 0명인 거는 0명.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 서울대 자료만 했느냐? 서울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놓거든요. 뭐 연고대 이런 부분들까지는 자료 정리들을 잘 안 해놓는 부분이고, 약간 학교만 따로 갖고 있거나 이제 이런 지점들인데, 대한민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제일 잘 운영하는 대학이 어디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요, 축복받은 입학사정관들인데요. 별도의 일이 없습니다. 입시 시즌에는 입시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요. 서울대는 철저하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하루에 20명만 평가해. 최대 20명만 평가합니다. 진짜 학생부 보고. 20명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가 시즌에는 오로지 평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평가 외적일 때는요, 서울대 뺀 모든 대학은 막 고등학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상한 어떤 프로그램도 돌리고 고교의 무슨 체험활동 프로그램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있는데요. 보통 600억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서울대가 매년 20억 제일 많이 받아가고, 올해 연대는 작년에 사고 친 것 때문에, 논술 사고 때문에 탈락을 했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지점인데, 이게 입학처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60-70%가 입학사정관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인데, 그러면 60-70%의 인건비를 쓰고 서울대도 지금 한 8억 뭐 이렇게 가까이가 남는다 라고 치면 6억 8억, 이거를 뭔가 사업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 전공 안내서, 뭐 입시 요강,
홍보 자료,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게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되는데 서울대는 그 돈의 쓰임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안 합니다. 입시 기간이 아닐 때는요, 진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활동을 통해서 입시를 고민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울대가 매년 보통 한 3년 이상 앞에 거를 발표하죠.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입시를 치르는 해가 28년이거든요. 28년도 입시를, 대학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8학년도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 전형을 작년에 이미 발표했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도 발표한 대학이 없습니다. 네, 서울대가 매년 이렇게 앞서가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되어지는 부분들이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종합전형을 잘한다. 서울대를 아직도 성적만 보고 뽑잖아. 얘기하면 네, 너무 옛날 분이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진짜 잘 연구하면서 그렇게 뽑는 부분이고, 그러면 서울대를 들어간 숫자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전히 많은 친구들한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한 거고, 그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는 더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뭔가 만들었던, 학생부를 했었던 부분에서 결국 결과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있는 입장, 그렇게 봤을 때 광문고는 24년도에 5명 들어가서 빵 터졌었죠. 근데 25년도에는 일단은 1명, 요렇게 일단 수시에서 들어갔었던 부분이고, 그럼 광문이 요 숫자 말고 정시에서 더 많이 들어갈까요? 서울대를? 네, 그렇게는 아니죠. 재수를 조금 세게 하거나 재학생 중에 정시로 서울대를 잘 갔다 하는 부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광문이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편차가 좀 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우수하다, 뭔가 학생부를 만들고 이런 조건에 유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요때 많았나 보다. 24년도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때는 좀 아니었나 보다. 예, 그럴 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북고도 23년, 24년 잘했다가 25년에는 일단은 0명이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조금 있고, 배재고는 수시에서 일단은 작년에 13명, 제일 많이 이렇게 일단 갔었던 부분인데 24년도도 11명, 뭐 5명, 7명 이렇게 일단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러면 배재는 정시에서도 이 정도 인원이 또 갑니다. 휘문고학은 또 다르죠. 휘문은 거의 10% 정도만 서울대 45명이 갔다 그러면 한 4, 5명이 종합전형으로 간 거고요. 40명 넘게는 정시로 간 건데 거기에 재학생은 또 줄겠죠. N수생까지 포함 이런 부분들인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암고를 조금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어서 한암고 미사 쪽에서 어찌됐건 조금 잘하는 학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어찌됐건 수시에서 종합전형에서 3명 정도의 이렇게 일단은 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영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는 일단은 작년은 없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4명 이렇게 들어갔었던 부분이어서 약간 흐름이 뭔가 광문하고 조금 비슷한 이런 흐름들이니까 광문도 웬만큼 그래도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학종에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영고는 작년에 일단 망했습니다. 그 지점이고 24학년도, 23학년도는 5명 이렇게, 22학년도는 8명 이렇게 일단 있었던 부분인데 뭔가 약간의 이게 흐름이 가는 건지 이런 지점. 한영고가 일단은 학종에서 학생부를 좀 잘한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사정관일 때도 그런 지점들이 좀 듣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뭔가 지금 변화가 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제 한영고를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가 이점이 있지? 요즘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약간 그런 지점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영예고는 일단은 서울대가 25년도는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24학년도는 21명, 19명 이렇게 일단은 갔었던, 그러니까 나름의 외고의 그런 어떤 이점들을 가지고 충분히 서울대를 보내고 있는 이점이 있고, 그러면 정시도 요만큼 갔을까요? 아니죠. 한영도 정시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재하고는 차이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수시에서 더 많이 보내고 있지만 정시로 더 많이 보내고 있는 N수생 포함해서 배재고가 일단은 더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에서는 제가 보는 데이터상에서는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서울대를 일단 못 보내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거기도 전교 1등들이 있는 거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요 정도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적대도 어떻게 보면 1등급의 앞쪽에 이런 포지션들을 갖고 있는데 왜 서울대를 못 가냐? 그 얘기는 결국 서류에서 평가해서 뭔가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런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영향력들이 별로 없구나. 이런 지점들을 조금은 유추하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잘해야 되는 건가요? 가끔 갈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아이와 그 아이가 어떻게 학생부를 잘 만들고 나중에 면접과 뭐 이런 거를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었느냐 이런 지점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졸업생들의 현황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23년도, 24년도, 왼쪽이 23년도고 오른쪽이 24년도에 졸업생들의 어떤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글씨가 제가 잘 안 보여서 강동고죠. 네, 강동고에서 보시면 23학년도에 이쪽에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대학교 요렇게 4년제 대학을 들어갔던 비율이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에는 23%, 네, 그 다음에 전문대는 25% 요렇게 가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기타라고 하는 거는 23%가 23년도에는 재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보통 기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치시면 고등학교와 관련된 여러 공시 정보들이 막 있습니다. 졸업생 현황도 그 중에 하나인 어떤 이제 부분들인 거고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문대가 이렇게 25% 간다라고 치면 이 전문대 친구들은 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니죠. 성적이 뭔가 떨어지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기타에 들어가는 23%, 4분의 1 정도는 공부를 어중간하게, 네, 3, 4등급, 여기가 조금 더 많겠죠. 2등급 중후반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으니 재수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잘 가보자. 이럴 수 있는 어떤 구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전문대가 많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4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건, 아, 여기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으나, 네, 공부를 또 안 하는 이런 흐름의 친구들도 있는 분위기가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는 지점이고요. 근데 강동고가 24년도에 확 바뀌었어요. 25년도는 올해니까 아직 데이터가 나오려면 내년에 이제 가야 되는 올해 고3 학생들이 어떨지가 보이는데요. 일단 전문대를 10%가 이렇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재수하는 비율도 지금 6%죠. 6.5%. 이렇게 일단 줄었고 지금 80 거의 3%가 4년제 대학을 일단은 갔습니다. 물론 이게 다 중요한 어떤 상위권 대학을 갔다라는 건 아니고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전문대가 확 줄었죠. 네. 그런 측면을 보면 24학년도 풀이 뭔가 조금 더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모였구나.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판단들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 요런 흐름들이 이제 선배들이 해왔었고 올해 고3들이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요 중간 어디로 가거나 요런 비슷한 모양새를 좀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더 기타가 늘 수도 있는 난 재수는 안 해. 요럴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다 있다는 아니고 그래도 웬만한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한 친구들이 이렇게 더 있었다.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1학년 친구들, 25년도의 분위기, 친구들이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고3들은 어떤 친구들이 많대. 이런 것들 조금 들으실 수 있고, 2학년에 대한 정보들도 그렇게 좀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서울대 관점에서는 서울대를 좀 합격시키는 거잖아요. 최상위 친구들을.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 플러스적인 요인들로 잘 만드는 지점들이 일단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누가 더 신경을 쓰고 잘해야 된다? 학생과 학부모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거다. 그러면 요거를 왜 강조하느냐? 종합전형이 더 커질 거예요.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의 입시는 이제 예비 중3 친구들이 고1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두 번째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 종합전형이 훨씬 더 비율적으로 뽑는 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이미 역전은 다시 했습니다. 수도권 정시로 뽑는 게 27학년도 지금
고2 친구들까지 어떻게 뽑겠다가 정보는 다 나와 있거든요. 정시가 19점 몇 프로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종합전형은 23점 몇 프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주요 대학으로 가면 28학년도에 벌써 스카이 대학은 예고를 했죠. 수능 30% 가겠다. 예. 그러면 역전입니다. 예전으로 다시 또 역전인 건데 무슨 얘기냐? 종합전형이 40% 가까이 올라갈 거고요. 정시는 그렇게 떨어질 부분들로 일단은 가는 부분이고, 요 흐름들이 그러면 그 대학들만이고 나머지는 아닐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정시를 늘릴 생각이 사실 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대학들도 평가를 받는 입장인데, 보통의 대학들, 최상위는 사실 고민이 좀 덜하지만 최상위 대학들의 고민도 뭐냐면 작년에 극명하게 드러난 건데요. 작년에 이제 의대가 1600명 가까이 늘었죠. 그러면서 중도 탈락률이 확 떴습니다. 신입생들이. 연대에서 신입생 4,500명이 나왔어요. 고대에서도 그렇게. 서울대도 300명 가까이.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간 친구들은 중도 탈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친구들은 다음 해에 뽑는 게 아니잖아요. 편입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스카이는 돈 걱정을 안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1천만 원이 1년 동안 받아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치면, 그 친구들이 400명이라고 치면 얼마죠? 10명이면 4천만 원이고, 아닌가요? 제가 수학이 안 되지? 자, 400명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명이면 1억인 거고, 네. 100명이면 10억인 거죠. 그럼 4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은 2학년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40억 플러스 2학기금에 20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60억 손해가 나는 부분. 물론 스카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나머지 밑에 대학들은 문제거든요. 10% 넘게 정시에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시 조금 더 잘해가지고 대학을 바꿔보자. 요것 때문에 나가는 거고, 작년에 확 터진 이유는 의대를 가는 부분. 스카이 친구들은요, 사실 정시에서는 어떤 성적의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한 문제 때문에. 과목 선택을 잘못해서 뭔가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의대가 늘어나고 의대 가고 싶은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던 부분이어서, 사실 대학의 고민, 이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던 고민이고요. 주요대는 그래서 수시에 그 연도의 친구들 중에 우수한 학생은 이미 빠져나간다. 그럼 재수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우수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학에서 발표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졸업하는 친구들의 전형별 평균 성적을 GPA를 놓고 보면요. 종합전형의 거의 주요 대학들은 1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시가 맨 꼴찌예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교과거나 논술이거나 요렇게 부분이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성적도 안 좋은 친구들,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친구들, 목표의식도 없는 친구들, 그러면 대학 졸업해서 사회 진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속에서 이게 종합전형을 수능으로 뽑는 비율들을 늘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종합전형에서 어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냐를 조금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지금 강일고죠. 네, 강일고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45% 정도만 4년제 대학을 갔다. 전문대가 강동고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20% 정도가 갔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기타가 32%. 그러면 요때 기준으로 두 학교를 비교한다면 애매한 친구들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구나. 그랬던 이제 지점들이 이렇게 일단은 보이실 수 있는 지점들이고, 근데 여기도 24년도에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있어서 4년제 대학을 53%가 이렇게 갔었던 부분이고, 전문대가 근데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25%, 그런 선으로. 근데 기타를 이렇게 하는, 재수를 하는 친구의 비율이 20% 정도로 일단은 조금 줄었던 부분이어서, 여기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강동, 강일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런 수치상에서 놓고 봤을 때 23년도는 강동이 조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면, 오히려 지금 24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강일이 조금 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지점이 조금 있다. 근데 중간층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 요런 어떤 재수하는 그런 기타 인원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을 일단은 보실 수 있는 지점일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서울대는 잘 못 보내고 있는 요런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광문이죠. 네, 광문은 일단은 일반고가 거의 50%, 일반 대학, 4년제 대학을 가는 비율들이 있었고요. 지금 20% 가까이 이렇게도 있었고, 30% 이렇게 가까이 재수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조금 있었습니다. 요거를 지금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좀 광문이 요때는 좀 비슷했던 약간 풀의 부분들이 좀 있었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24년도에서는 약간 4년제 대학이 조금 더 늘었고 전문대학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문도 요때 24학년도에 친구들의 풀이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약간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근데 요런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크게 차이는 조금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광문은 그래도 24년도에 5명이나 보냈거든요. 그러면 최상위의 친구들 중에는 뭔가 더 괜찮은 친구들이 조금 있었구나. 이런 지점이 있고요. 강동과 강일 이런 부분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광문이 조금 더 학생부를 신경 쓰더라. 근데 사실 1, 2학년은 조금 실망합니다.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학생부를 만들어 간다는 입장에서 제가 관리해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3학년 때는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있어서 3학년 선생님들은 잘 로테이션을 안 시킵니다. 입시 경험이 진짜 결과를 다르게 만들거든요. 똑같은 학생을 놓고 서류와 데이터를 놓고 여기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3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실력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동북고도 일단은 지금 48% 정도가 23년도에는 4년제 대학을 갔는데 동북고는 예전에 조금 했었던 지점에서 일단은 광문하고 좀 비슷했던 지점인데 전문대학이 일단 좀 적었습니다. 그런 지점이고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40%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지점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뭔가 지금 서울대를 잘 못 갔던 이런 지점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24학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전문대학이 16.7% 오히려 살짝 늘었는데 네, 기타 재수하는 친구도 이렇게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일단은 조금 잘 갔었던 부분. 그러면 차이는 뭐냐? 약간 공부하고 안 하고 여기 안에서 상대적인 부분은 좀 비슷했던 맥락일 수 있지만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그룹에서 뭔가를 하는 지점들이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고 그게 학교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친구들의 영향이 조금 더 큰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약간은 좀 퀘스천이 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명일이죠. 네, 명일의 부분은 23년도에 전문대학을 간 것을 보시면 18% 이렇게고 여기는 재수가 많습니다. 일단은 마음에 드는 대학을 일단은 못 가니까 네, 재수해가지고 더 이렇게 가는 비율들이 23년도에 컸고 24학년도에는 30% 정도로 조금 더 재수 비율이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뭐 취업자도 더 있기도 했고요. 근데 전문대 비율은 오히려 24학년도가 조금 늘었던 이런 지점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명일도 사실 1, 2학년 때는 뭔가 학생부를 만드는 지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이러지 못한 부분 그런 게 또 서울대와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3학년 가야 조금 더 바뀌더라. 이런 지점들이 조금 있는 지점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상일이죠. 상일여고의 부분에서는 전문대학이 17.8%, 24년도에는 13.5% 이렇게 부분이고 지금 재수를 하는 비율은 37%, 31% 이런 부분인데 약간 두 학교, 명일과 상일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공부하는 어떤 약간의 성적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하는 층이 이쪽에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는 친구들을 놓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2학년 친구들은 표준 편차 평균값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이고 근데 상일도 명일처럼 어떻게 보면 학생부를 만드는 이점에서는 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친구들이 고민이 많아져요. 제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부의 부분들을 준비를 못하가는 부분들이 그런 서울대의 어떤 결과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면 나머지 대학에도 학종에서는 영향력들이 있다. 이렇게 부분이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사고인가요? 네. 선사고도 지금 약간 40% 넘게 4년제 대학을 가는데 전문대를 가는 비율이 21%, 4년도에도 29% 이렇게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 25%, 34%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는 부분인데 24학년도 때가 뭔가 공부 더 안 하는 친구들이 더 있었던 그런 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의 흐름들이 궁금하실 때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올해 풀은 어떻다. 작년보다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선사도 약간 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학생부의 이런 관리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결국은 학생이 뭔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지점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네, 성덕고인가요? 네. 성덕고는 일단은 일반 4년제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의 부분들은 15.6%, 11%인가요? 요렇게로 일단은 적은 부분이니까 조금 더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더 있는 지점들이 있다. 요렇게 일단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4분의 1 정도는 일단은 재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부분들이 있다. 요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문대까지 굳이 아직 가지 않고 뭐 지방으로 더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거는 조금 더 이쪽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쏠림들이 좀 있기는 했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남고의 부분에서는 공부를 조금 더 하는 학교는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4년제 대학을 일단은 많이 보내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23년도는 전문대가 19%를 갔었는데 요때는 지금 10% 미만으로 이렇게 더 떨어져서 24년도에 풀들이 더 공부를 하는 요런 풀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서울대 합격한 데이터를 봐도 최근에 3명 이렇게 수시에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지점들 그리고 정시에서도 조금 더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여하튼 그런 지점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는 학교는 맞고 여기에서 어떤 성적의 부분에서 등급을 잘 맞아가려면 그런 지점들의 노력이 필요한 학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대부고는 일단은 딱 보시면 전문대 비율은 확실하게 적습니다. 예. 그리고 재수 비율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눈높이는 일단 높고 눈높이 높다는 얘기는 뭔가 공부하는 층이 이쪽이 확실하게 더 많이 존재하는 부분인데 한대부고가 지금 4년제 대학을 이렇게 들어갈 때 비율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수준의 대학들이 좀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못 들어가는 모양새이지만 공부의 부분에서는 일단은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부분들이다. 이거는 뭐 지금 흐름하고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한대부고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우 잘하는 거냐? 그런 지점에서는 좀 퀘스천이 있고 한양대 뭐 이런 데를 조금 한다라고 치면 이점이 있느냐?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의 어떤 차이들이 조금 있고 서울대의 부분들이 약간 아까 보셨던 데이터처럼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네, 한영고입니다. 한영고는 예전에 일단은 잘했었는데 23년도에 일단은 11% 정도만 전문대를 갔고 요때 24년도는 13% 정도이고 기타 이렇게 지금 재수하는 비율이 40% 넘어가는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감에 있어가지고 약간 한영고도 일단은 잘해오고 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아까 서울대 추이를 봤을 때 뭔가 지금 내려가는 곡선이 있고 제 경험상 작년부터 제가 관리하던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한영고가 예전만큼 학생부를 뭔가 잘 신경 쓴다가 1, 2학년들은 많이 아닌 것 같고요. 네, 3학년들은 조금 네, 그래도 조금 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런 이제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결국은 한영고 가서도 뭔가 학생들이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차원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한영외고죠. 네, 한영외고는 네, 일단은 뭐 4년제 대학 많이 갑니다. 상위권으로도 많이 충분히 가는 부분이고요. 외고의 이점을 충분히 하고 있고 서열 5위 여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외고 사이에서 그런 이제 포지션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상한과만 하지 않고 어문 계열을 살려서 한다면 충분히 그 학교의 배경들을 살릴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어디에 주력이냐 정시가 아니에요. 수시에 주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나중에 뭐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한영고가 정시로 서울대를 잘 가는 비율들이 높지가 않거든요.
배제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어서 그런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과 공부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 지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성적 따기가 배제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구조가 맞다. 그 차이는 뭐에서 오냐면요, 수행평가 기준이 달라요. 비율이. 예, 배제는 50%거든요. 예, 요거를 저희들 사이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약간 메이크업을 했네. 뭐냐면 배제에서는 50%의 그 수행평가를 가는데요, 마이너스를 별로 안 줘요. 근데 한영외고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필이 60이지 수행이 40 정도 이렇게 가는 부분, 일부 과목만 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면 수행에서도 막 깎거든요. 네. 배제하고 다른 건 50점을 깔고 가는 겁니다. 배제는. 그러면 표준편차 평균값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자사 특목이 1학년 때 표준 편차 값들이 보통 5 정도거든요. 평균은 90 정도. 성산고 뭐 이런 식의 유예 학교들, 대원 이런 친구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일반고는 한 20 정도. 서울권에서는 표준 편차 20, 그다음에 평균값이 5, 60, 요 사이 60 초반이거든요. 배제는 딱 중간이에요. 표준 편차가 13, 14 요 어간에. 근데 그거를 어디서 쉽게 만드냐? 수행평가 50이라는 것을 놓고요. 근데 이게 지금 배제가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 지금 1학년도 50%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배들하고 차이가 뭐냐? 이 정보가 대학에 없었어요. 근데 28학년도부터 입시를 치를 때 학중에서는요, 수행평가 그 비율들, 뭐를 했는지 들어갑니다. 지필고사 비중이 몇 프로인지. 그러면 잘 나가는 학교들은요, 이렇게 수행을 올려서 점수를 올리지 않아요. 보통 60, 40 이런 구조로 70, 30 일수도 아주 빡센 데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 근데 이 정보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배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후광이 빠진다. 배제라는 이름 때문에 학생부에 이제 이름이 있었을 때 배제의 후광이 있었거든요. 물론 정시로도 잘 가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공부를 좀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나 보다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의 그런 질적인 차이들이 이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어서 사실 고1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가는 부분이어서 아마 28년도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 따기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죠. 최상위를 가는 부분들이 더 어렵고, 그리고 학생부에 있어서도 특화가 많이 되어 있고, 외고라는 특수성, 사실 배제는 그냥 자사고인 거지 어떤 과학 중점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차의 부분들이 더 큰 영향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적 따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학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배제죠. 네. 배제 일단은 전문대는 거의 안 갑니다. 네, 한영외고랑 똑같죠. 그러니까 풀 자체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쫙 있고, 보시면 재수하는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내 공부하는 학생인데 배제해서 너무 이게 소수점 차이로 성적 못 받아가지고 지금 수시에서 잘 못 가고 이랬는데, 정시도 좀 준비되면 잘 가지만 준비 안 돼서 못 간 친구들도 있고, N수생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정시에서 재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크게는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어찌됐건 이런 이제 모양새들이 있어서 내신 따기가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엄청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구조? 네. 왜냐면은 지필고사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25%잖아요. 100점이 25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문제 틀려봐야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구조들을 일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영외고보다는 조금 더 성적의 부분에서는 치열한 게 있기는 하지만 약간 그런 지점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배제에서는 학종을 여기 배제 관계자분이 없기를, 그냥 제 사견인데요. 관리하는 친구들과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요. 전교 5등 배제 안에서 들면 8등, 5등 사이에 있는 친구면 매우 우수한 자원이잖아요. 학생부가요, 2등급, 3, 40등, 5, 60등 하는 친구에 비해서 더 좋으냐?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얘가 신경 쓰지 않으면, 도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학생부를 잘 만들 수 없는 구조들이 좀 있고요. 한영은 선생님들의 편차가 조금 없다라고 보면 학생부를 만드는 관점에서 배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1 학생인데 어떤 친구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빴습니다.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럼 배제 앞반 선생님들이 있고 뒷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얘가 뒷반이었나 그랬거든요. 얘보다 성적 좋은 애가 앞반이었는데요.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학생부에 넣어줄 테니 뭘 해봐가 없었어요. 요구하시는 것도. 담임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어서 제 사견은 이게 편차가 심하구나. 네.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 운빨도 있어야 되는구나. 요 학교는. 아니면 성적 차이 만들고 아니면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거나 그런 지점이 있고 한영외고는 그런 측면에선 편차가 별로 없긴 하다. 왜냐하면 수행평가의 양들과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그것들을 토대로 뭔가 작성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고 배제는 수행의 모습도 다릅니다. 암기식이 많아요. 만점을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그러면 어느 관점에서 어느 학교가 조금 더 학생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고 특출나지 않은 아까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결국은 개인의 역량이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지점이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내가 어느 학교를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일단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이 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지점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준비하는 이유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함이시잖아요. 나중에 4년 후에 그래서 스카이 가보자 뭐 이런 부분이죠. 제 딸도 스카이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딸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는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뭔 얘기만 하면 아빠 조용히 해라. 막 이래버리니까, 네, 저는 막 열딱지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랬던 부분인데요. 여하튼 이제 그런 입시에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그런 구조인데, 입시의 흐름은, 이 흐름의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새로운 뭔가가 나올 거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흐름의 부분인데 비율이 달라질 거고 약간의 방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우선은 그럼 입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3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크게 4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부분이 전국 대비로 했었을 때 거의 46%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46%를 교과로 지방에 가면 50%가 훨씬 넘게 이렇게 뽑고 있고 교과 전형은 그냥 쉬운 겁니다. 성적을 갖고 뽑을게. 네가 어느 학교에 있던 네 성적 갖고 뽑을게. 그러면 어디가 똥망했나요? 배제 이런 데 똥망한 거죠. 상상고 이런 데 하나고 이런 데 똥망한 거죠. 한영외고 똥망한 거죠. 교과로는 네, 마음에 드는 대학이 1도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기도 어찌됐건 엄청 잘하는 친구여도 3, 4등급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지점이거든요. 뭐 상상고 같은 경우에 4등급이어도 수능으로 스카이 갈 수 있는 애들 많습니다. 이런 지점의 차이들이 있는데 교과는 그런 거 다 무시 그냥 성적으로만 간다. 이 부분이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저렇게 빡센 학교에서 내신 피해 보는 친구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에선 수능 체제를 걸어놓죠. 수능의 일정 부분을 맞춰라 이렇게 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능을 맞출 수 있지만 내신 때가 워낙 낮으니까 갈 수 없는 구조가 교과 전형이었던 상위권 학교들은 그런 지점이 있고요.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네, 부모님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게요. 지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도 몇 페이지 정도 나오냐면 열심히 500자를 다 채워주시면 한 22페이지 정도 21페이지 나옵니다. 이거 준 거예요. 예전에는 3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정관 할 때는요. 의대 서류 보면 막 기가 찹니다. 수상 시점만 한 학기에 뭐 100개? 뭐 200개?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상 페이지만 5페이지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30페이지 막 넘어가는 막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줄었어도 그 정도에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걸 진짜 사람이 읽어냅니다. 네. 그리고 나름의 달인들이어서 빨리 읽어냅니다. 물론 이제 허수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요. 하여튼 20분 아니면 충분하게 속도가 붙으면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학생부를 가지고 읽고 평가를 기준별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플러스 면접이라는 거를 2단계에 걸쳐서 2점수를 합쳐서 하는 그래서 요즘은 평범한 게 7대3이죠. 이런 구조로 편발하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이 전형에서 그래서 서류평가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적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낮지만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 의예과를 직윤으로 합격시켰던 친구인데요. 제주도에서.
제주여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 친구 내신이 2등급이 4개 있었고 3학년 때 3등급 하나 있어가지고 1.1 몇이었거든요. 서울대 직윤의예과는 일반고에 1.16이 높은 성적일까요? 똥망한 성적일까요? 직윤은 추천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전교 1, 2, 3등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건데 1.0이 널리고 널렸죠. 네. 아니면 1.1도 안 넘는 1.0 몇 이런 친구들. 근데 그 친구가 채초합을 했거든요. 네. 이런 지점. 아무도 학교에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좋게. 어떤 협박이었냐. 고3인데 이제 상담하자. 그래서 서울대 어디 쓸 거니? 플랜카드 하나 붙여야 되니까. 사실 한두 명 들어가는 학교에서 예, 지방들은 붙이거든요. 플랜카드. 지금도 붙입니다. 하여튼 서울대 갔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자원이었는데 서울대 의예과를 쓰겠다고 하니까 상담 스톱하고 일주일 뒤에 어느 시간에 부모님 같이 모시고 와서 다시 상담하자.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 교감 선생님부터 학년부장부터 해가지고 같이 모이고 이제 대표로 담임이 얘기하는데 부모님 다 있는 자리에서 네가 서울대를 의예과를 쓰면 널 도울 수가 없어. 우리 실력이 안 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좋은 표현일까요? 너 안 도와줘.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면접 준비, 자소서 쓰는 거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그래도 쓸래? 근데 이 친구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쓴다고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교육청으로 데려와서 준비를 쫙 시켜줬죠. 여하튼 그래서 일단은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또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내신이요 3.8 몇이었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평범한 일반고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였는데요. 수학도 성적이 3등급이 제일 잘한 거였어요. 물리도 뭐 물리 1에서 3등급 제일 잘했던 거고, 네, 이랬던 이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국민대학교가 자동차, 현대자동차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계열들이 좀 셉니다. 네. 근데 미래모빌리티 학과를 3.8, 6인가 7인가 내신 갖고 합격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네. 그게 어떤 전형으로? 종합전형으로. 이런 지점이어서 내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고요. 지방의 청주에 내신이 3.8 넘어갔던 이 친구도 2대 과학특기자로 갔습니다. 완전 평범한 일반고인데. 그러니까 학종을 성적으로만 뽑잖아. 틀린 말이죠. 일부 있습니다. 아직도 서강대 성적 중요합니다. 성균관대 착해졌지만 성적이 조금 더 영향이 있습니다. 부산대, 뭐 홍대 이런 데 학종이지만 서류를 보지만 성적에 영향이 있습니다. 학교 급까지도 조금 따지고요. 이런 지점들이 있지만 나머지 학종을 잘하는 학교들은 충실하게 학생부를 읽어낸다라고 하면 이런 변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점에 종합전형이라는 게 일단 있다. 그래서 종합전형 이런 부분이고요. 논술은 많이 뽑지 않습니다. 3% 조금 넘어가나 10,000명 좀 넘어가거든요. 전체 입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원 경력이 50대 1 막 넘어가잖아요. 쌩과는 뭐 100대 1 우습게 넘어가고. 물론 허수가 있죠. 최저 못 맞추면. 최저 없는 연대 뭐 이런 데는 대박인 거고요. 막 이런 부분이니까 1학년부터 논술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누가 되는지는 아무도 뭔가 할 수 없는? 네, 결국은 학생의 역량이 필요하고 누구랑 준비를 했느냐. 이 면접 준비해 주시는 강사 잘 만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정시 수능이 늘어날 것처럼 막 했었지만 결국은 그 조국 사태 이후로 16개 대학이 종합감사라는 걸 난생 처음 받고 너희가 학종을 제대로 운영 안 했네. 그런 증거들이 뭐냐? 서류를 봤는데요. 평균 기록, 서류를 읽은 시간이 6분이 나오더래요. 16개 대학이. 저도 못합니다. 5년 경력 갖고 있는 저도 6분 안에 서류를 끝내 아주 일부, 1% 정도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양극단. 뭘 받으면 볼 게 없네. 뭘 받으면 다 우수하네. 그러면 눈으로 쫙 훑어도요. 네, 점수를 좋게 줄 수밖에 없는. 요 1% 빼고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정독은 아니지만 충분히 20분 정도 처음에 평가가 들어가면 한 30분 요 정도 선에서 서류들을 막 읽어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숙달이 또 되잖아요. 몸이 또 기억하고 익숙해지는 부분에 이제 최적화가 되면 막 20분 안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어찌됐건 되는데 그런 학생부를 읽었던 시간이 6분이다. 그럼 잘못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어디서 많이 그러느냐? 교수님들이 잘 안 보셨죠. 옛날에는.
그런 지점들. 그 다음에 사정관, 입학사정관 출신인데 좀 상위권에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서울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흐름들 때문에 학종을 좀 잘 운영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 탐구 전형이 있었고, 다빈치 전형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탐구, 융합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탐구 전형에서 외고 친구들인데요. 이 탐구 전형을 왜 만들었냐면 특목고 친구들 뽑자라고 만든 거거든요. 전략상. 그러면 과거가 중앙대 가나요? 안 가죠. 네. 중앙대 안 깝니다. 네. 근데 외고는 깔아요. 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조국 사태 이전에 공대인데 외고를 뽑아요. 학생부를 보고 평가한다고 하면서. 말이 되나요? 수학과 가는데 수학을 미적분 이런 거 기여 안 했는데 어떻게 뽑아요? 네. 그러니까 들통이 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외고가 이렇게 많이 왜 뽑혔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폭망했잖아요. 외고가. 그거 모르고 정신 안 차리고 막 넣었다가 폭망 안 됐었거든요. 어문계 요점은 뽑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종의 이런 지점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시를 40% 가자 했었던 부분이 와전되면서 커지는 것처럼 됐지만 결국은 아니었다. 근데 지금 흐름상 정시가 더 줄을 거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시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예체능 이런 쪽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어 특기자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고, 과학 특기자 이런 것도 네, 보통의 대학들은 일단은 지금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일단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앞에 그런 변화들 때문에 일단 종합이, 이게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이 이제 성적으로만 뽑겠다 해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뭐냐면 교과 성적을 70% 반영하는데, 그 다음에는 30% 학생부의 종합평가, 교과 종합평가라는 걸 하겠다. 이게 지금 경희대 얘기거든요. 네. 경희대 부분에서는 학생부 서류를 보고 성적과 어느 과목을 들었는지 교과 세특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바뀌는 대학이 건국대학교도 바뀌었죠. 교과 전형에서 30%, 20%? 네, 하여튼 서류를 보는 이런 지점이어서 성적이 예전에 그냥 좋았으면 뽑았던 그런 전형에서도 학생부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그러면 내신 성적이 5등급으로 이렇게 단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적만 갖고 놓고 보면 점수 차이가 별로 없는, 변별이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과를 보겠다, 그 학생부의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과 전형으로 나중에 넣을 거여도 성적만 신경 쓸 게 아니고 학생부도 어느 정도 만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대 수능이잖아요. 정시잖아요. 이미 3년 전에, 지금 3년 전이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도 만약에 학생부의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서울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평가가 있거든요. 교과 어떤 성취도가 있었고, 어떤 이제 과목들을 듣고 왔고, 그 다음에 교과 세특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B가 뜨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데 C가 뜬다, 다. 그럼 이 친구는 영원히 이제 서울대 못 가는 겁니다. 왜? 서류 평가를 빼지 않거든요. 28년도에 더 늘려놨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원래 20점만 반영했던 거를 40점, 40%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직윤하고 차이 없이 만들겠다. 요렇게 일단은 해놨었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정시도 수능만 잘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연고대 바뀌었잖아요. 뭘 보죠? 서류를 본다라고 따라가긴 싫으니까 교과 성적 볼게. 그래서 상상 고르는데 큰일 난 거죠. 정시로 해도 4, 5등급이어도 상상 고대 갔었는데, 서울대도 갔었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 고대도 내 성적이 내신이 5등급인 거죠. 4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지점들이 일단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뭘 신경 써야 된다? 학생부를 신경 써야 된다. 네. 그런 지점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에서 어떤 과목들을 이제 듣고 왔는지 이런 것들 막 살피는 이런 종합전형은 이미 평가하는 평가자들은 많이 확보해 놨잖아요. 예산도 학교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사업단 해가지고 60, 70% 그거 인건비 주면 되는 거니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더 늘리기가 쉬운 거죠. 정시 때도 서류 보라고 하는 거 사실 12월 달 말부터 1월 달까지 입학사정관들은 좀 편하거든요. 그냥 딱 시간 맞춰서 출근했다가 딱 시간 끝나면 바로 퇴근. 뭐 방학이어가지고 일찍 퇴근한다. 그러면 일찍 퇴근. 이런 이제 쉬는 타이밍인데 너희 쉬우면 뭐하니? 평가해.
이렇게 해버리면 정시에서도 서류를 볼 수 있고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어차피 보는 거 또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된다. 그게 27년도 벌써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고요. 28학년도 수능 비중까지 주는 부분이니까 종합 전형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단은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에서는 앞으로 이제 예비 고1들 학생들은 뭐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일단은 성적입니다. 네. 어느 학교에 가서든 내가 성적을 1.0으로 만들잖아요. 앞에서 전문대 많이 갔었던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물론 5%의 아이들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10%까지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경쟁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 2학년까지도.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3학년 1학기까지 1.0이라는 성적을 만든다. 그러면 활짝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지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학교에 가서 그냥 막 내신 따기 위해서 씨름을 한다? 이거보다도 차라리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우선은 내신을 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1.0이면 교과 학생부의 내용들을 뭔가 조금 덜 만든다라고 해도 3학년 가도 그래도 좀 신경을 쓸 거니까 학교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점에 서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기억하실 거 여기에 써놓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공부 습관이라고 결국은 공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놓을 거냐. 대한민국에서는요. 앞으로 벌어질 입시에서는 교과 성적을 잘 만들어 놓을수록 유리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선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저 같은 우를 범하시면 안 되죠. 제 큰딸을 할 때 제가 이쪽에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고생할 거 뻔하니까 원하는 고등학교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고 갈래 그럼 붙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알아보더니 빡세니까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럼 일반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내신 잘 따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랬는데 그래서 고생할 거니까 내신을 따려면 어찌됐건 편한 학교도 1등급 때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4% 안에 드는 게 힘들거든요. 2학년 때부터 막 힘들어지는 더 부분이어서 그런 지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3 때 겨울방학부터 선행을 시켰거든요. 처음엔 좀 놀으라고 나중에 고생할 거니까. 근데 이제 땅치고 후회했죠. 2학년 가면서 확실하게. 왜냐면 약당하겠다. 근데 1학년 때 성적이 1.7 정도 나왔는데 그 성적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종합이어도. 그런 경쟁풀 안에 좀 처지는 성적, 나머지 내용은 만들겠는데, 제가 도와주면 되겠는데, 근데 학교가 잘 안 움직이는 학교예요. 1, 2학년 때 제가 할 수 없는. 저를 가서 계속 안 가던 학부모 그런, 이제 있잖아요.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역할도 맡고 막 이랬는데, 저를 알렸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스펙이니까,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강연도 해드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다 알려드릴 테니, 저를 불러라. 한 번도 안 불러요. 이러니까 제가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이니까 제 말을 또 잘 안 듣고.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제 막 학원 그때서야 1학년 때 부랴부랴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했어도 1학년 때 그 정도 1.7 유지했지만 2학년 가니까 2.0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3까지 떨어졌나? 막 이렇게. 부으니까 약대는 이제 물 건너갔고 대학을 올리려니까 과를 줄이자. 그러면 생명이 재밌다고 하니까 그러면 식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입시 전략을 어찌됐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고 아무리 똥통학교 가도요. 1등급 때 들어가는 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왜냐면요. 1.0은 모든 과목이 1.0이어야 되잖아요. 국영수사과 한국사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거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을 건데 이 과목을 전체 다 1.0 만든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1.0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전체 비율의 2%가 안 넘습니다.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학생이 잘해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하는 친구였다면 아마 특목고 고민하고 계실 거거나 자사고 고민하실 거니까. 근데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어찌됐건 학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선행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영수사가 잘해가지고 1.0 받았는데 한국사에서 이뜨니까 1.1 몇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아지는 그룹에 내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지점이 되고
또 목표가 뭐 의치한 약대수다. 그러면 1.0을 벗어난다. 말이 안 됩니다. 의치한 약대수 합쳐봐야 7,000명, 지금 1.0이 7,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공부를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실수록 좋다. 아이가 주도적이다. 그러면 땡큐 한 거죠. 학원비 좀 덜 들어가시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건 어찌됐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공부 습관이 고등학교 가서 바뀌겠지 절대 아닙니다. 네. 진짜 극상의 최상의 친구들은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늘 일정합니다. 자기 루틴대로 가요. 네. 수없이 반복을 많이 한 완전 극상인 친구들은 시험 준비라는 게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적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어느 배재가 됐건 한영이 됐건 강동이 됐건 어느 학교가 선사가 됐건 어느 학교건 성실하지 못하면 1.0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성실은 뭐냐? 공부량, 시간부터 채워야 돼요. 지금 중학교 때 공부 시간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학교 갔다 왔으니까 학교에서 공부 시간 했으니 나 한두 시간만 해요. 그럼 얘는 등급 나올 거 뻔합니다. 네. 겨울방학 때 완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그럼 겨울방학 때 2, 3개월 한다고 개조가 될까요? 습관이 확 바뀔까요? 아니죠. 이런 지점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막 치열하게 조금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일단 루틴을 만드셔야 된다. 그게 집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후회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그런 지점들인 거니까 아이를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책상에 앉았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네가 1시간 지금 공부했는데 뭐 했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하고 있으면 그래서 뭐 했니? 이런 지점들이 아니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공부한다. 1%도 안 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냐. 그 지점의 고민을 확실하게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어느 학교를 가서건 물론 한영이나 배재 같은 대를 간다면 내신이 안 나오니까 막 이제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학중에서는 학교의 급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종합에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고는 더 신경을 일단은 써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 그런 지점에서 공부 습관을 어떻게 지금부터 만들 거냐, 당장 고입의 원서를 어디 쓸 거냐, 이거 중요한 것보다 그래서 공부를 지금 얘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느냐, 스스로 하고 있느냐, 공부에 목표가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어야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물어도 제 앞에서는 조용해라 아빠 이러지만 저희 와이프한테는 고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부모님 선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디신가에 맡기시는 부분이 일단은 정답이지 않을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그런 지점에서 그 습관과 어떤 모습을 찾기까지 그런 조력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학원 관계자에서가 아닙니다. 다른 학원 가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욕먹을 건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바뀌는 게 필요한 거다. 이 지점이고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 가서 성적이 괜찮을까에 대한 평가, 선행을 하신 부분들이라면 학원에 지금 다니시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선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집 좀 구해주세요. 선생님들은 쉽게 구합니다. 그러면 그 기출도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거 시간 재고 풀게 하세요. 그래서 몇 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몇 점이 나왔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선사 가면은 몇 등급이겠네요.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 학교 가서 어느 정도 성적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의 구체적인 점검도 일단은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선행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되겠지. 아침에 내 눈 앞에서 8시에 나갔으니 공부하고 있겠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에서 철저하게 확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고 학원과 이런 것도 잘 아이가 맞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체크업 이런 부분들도 일단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논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앞으로 입시에서 엄청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와 관련된 부분은 도움의 손길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그런 지점들이고 아니면 3월 달에 한번 상담 받으셔서 뭘 해야 되는지,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단기 상담 받으시고,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부 뭔가 마무리, 1학년 이제 바뀌었으니까, 1학년 이제 2학기 기말 끝나고 다시 한번 상담 받고,
그러면 2학년 3월 달에 할 필요 없죠? 2학기 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학생부 만드는 방향성 인지하고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길들은 있다. 근데 요 공부의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